나르시시스트들은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척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열등감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이 떠안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돼요. 변화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이 끌어내릴 뿐입니다. 그럴 때 정답은 하나예요. 최소한 나를 지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100% 미치게 만들면서 동시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중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 주치 수근원장의 임수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 대응법은 단순한 심리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면서 배운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온 검증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르시시스트란? 나르시시스트 특징.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바로 자기애적 성격, 즉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나는 완벽하다 라고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공허감과 불안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인정과 찬사를 갈구하죠.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끝없는 자기 과시입니다. 항상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다 해봤어 같은 말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만 대화를 이어갑니다. 둘째, 공감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가 힘들다 해도 그건 네가 약해서 그래 라며 무시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감정보다 자기 기분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셋째, 조종과 착취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네가 날 위해 해줘야지 라며 당연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넷째, 비판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격렬히 화를 내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로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며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관심과 칭찬을 얻기 위해 가면을 쓴 것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은 지치고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공허함을 타인의 에너지로 메우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당당해 보여도 속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 기생하며 살아가죠. 2.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성격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자라온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칭찬입니다. 어릴 때부터 넌 특별하다, 넌 최고야, 넌 남들과 달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 현실의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합니다. 문제는 이게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불안정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늘 타인의 박수와 칭찬이 있어야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인정과 주목을 집착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 과도한 비난과 무시입니다.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넌 부족하다. 넌 가치 없는 애야. 라는 식으로 끊임없는 비난을 받고 자라거나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아이는 극단적인 자기방어 전략을 발달시킵니다. 실제 자아는 상처투성이지만 겉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가짜 자아, 허상을 만들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허상은 마치 갑옷 같아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곧바로 반격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마음이 안정됩니다. 양극단의 양육 환경이 모두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자아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깊은 상처와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가짜 자아를 키우는 거죠.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늘 내가 특별하다는 확증을 찾아 헤맵니다. 칭찬, 인정, 비교 속의 우위, 타인을 지배하는 쾌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견디질 못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내면에 깊이 눌려있던 공허감과 수치심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은 불안정한 자존감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특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3.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3가지. 그렇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불안정한 자아를 건드리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상황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시당하는 상황.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무관심과 무시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거나 대화 중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강한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왜곡된 자존감 구조 때문에 무시당하는 순간 곧바로 자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며 어떻게든 다시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둘째,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안의 결핍과 열등감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척, 대단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진짜 실력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상황을 극도로 꺼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과가 생각보다 보잘것없다든지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능력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순간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셋째, 자신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인정받고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순간 곧바로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은근히 방해하는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4.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법 5가지. 이제 본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흔드는 데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비꼬는 태도를 취하거나 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화내는 모습,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이미 그들이 게임에 말려든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한 템포 늦추세요. 이건 이 사람의 패턴이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차갑게, 무심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두 번째,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계속 시험합니다. 이 정도 말해도 되나? 넘어가면 더 세게. 이 정도 요구해도 되나? 받아주면 더 집요하게. 이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꾸 내일까지 떠넘긴다면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경계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인정 주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탐하는 건 끝없는 칭찬과 관심입니다. 칭찬은 마치 산소 같은 거예요. 계속 공급해야 살아있을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자아를 더 비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이 한마디가 다음 날엔 10마디를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도한 인정은 주지 마세요. 그냥 중립적인 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네.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과도한 리액션을 안 해주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논쟁과 설득을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제대로 설득하면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합니다. 절대요. 오히려 논리로 싸우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내가 더 지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화가 논리적 결론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화가 내가 이겼다로 끝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에요. 논리 싸움은 내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한 거리를 두세요.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성격 패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직장, 가족, 연인,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관계라면 전략적으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요? 그냥 피하세요. 멀리하는 게 가장 건강한 대응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소모할 필요 없잖아요. 결국 내가 살아남으려면 불필요한 관계는 끊는 게 최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5가지 대응법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내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라.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그 사람이 변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억지로 설득하거나 맞서 싸우려 애쓰기보다 내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내 자존감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의 수근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